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주중에 있는 58회차 최종픽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복귀 영상이 따로 없습니다. 주말에 토토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복귀를 하진 않고요. 토요일에는 언오버 쪽이 조금 결과가 프로토가 좋았지만 일요일에는 좀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경기들이 좀 EPL 경기들이 4경기 중에서 3경기가 무승부가 뜨면서 좀 이변이 많았었던 주말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 주중에 있는 경기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 해외 배당 둘 다 승무 쪽 확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투표율은 세비야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세비야가 정배를 받았지만 지금 상대 전적을 보시다시피 비아레알이 세비야 상대로 굉장히 유리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은 정배당을 이제 세비야가 받았고요. 최근에 경기력 자체는 비아레알이 이런 공격진에서 부상자가 있었는데 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이 나왔었죠. 근데 최근에는 부상자들이 복귀를 하면서 다시 또 살아나는 그런 비아레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비야는 에스쿠데로 선수가 부상이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 가스파르 그리고 코클랑 선수가 부상입니다. 네, 일단은 뭐 공유 드리기 전에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오시기보다는 조금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시고 그리고 본인만의 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EPL 같은 경우에 박싱데이고 그리고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좀 쉬고 왔기 때문에 라리가는 조금 정배 빈도가 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EPL 같은 경우에는 좀 이변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부상자 명단을 말씀을 드렸고 세비야나 비아레알이나 지금 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에 지금 부상자 명단에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진에서 이제 다시 화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최근의 경기력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비아레알이 조금 흔들리는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반면 세비야는 어쨌든 뭐 꾸역승을 한다거나 어쨌든 뭐 지속적으로 최근에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챔스를 병행을 하다가 지금은 챔스가 이제 내년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좀 덜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아레알의 이런 수비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세비야의 이런 측면 공격들이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상대 전적에서 비아레알이 세비야 상대로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과 비아레알이 지금 공격진에서 부상자들이 복귀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경기는 투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이면 무승부겠지만 저는 안전하게 세비야의 승무 투픽이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승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램프티 그리고 코널리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있고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가브리엘 그리고 루이즈, 파티 그리고 윌리안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네, 일단은 브라이튼이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브라이튼의 아스날 상대로 굉장히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 보시다시피 3승 2무로 최근 5경기에서 브라이튼이 아스날 상대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배당을 이제 원정팀인 아스날이 정배를 받았고요. 아스날이 뭐 첼시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3대1로 승리를 했는데 근데 그 득점하는 장면들이 약간 뭐 페널티킥이라든지 아니면 프리킥 그리고 사카 선수는 원래 왼발잡이인데 오른발로 이제 크로스를 올렸다가 그게 골로 들어갔죠. 그래서 슈터링이 됐었는데 어쨌든 좀 운도 좋았지만 경기 자체도 첼시 상대로 압박이 굉장히 좀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반면에 브라이튼은 결정력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리고 이 코널리나 램프티 이런 선수들 주력이 좀 좋은 선수들이 빠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스날의 측면 공간을 잘 공략할 수 있을까라는 데에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브라이튼이 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스날 상대로 분명히 이런 브라이튼의 압박이 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스날이 지난 경기 첼시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이런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득점하는 장면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오바메양이 교체 명단에 있었지만 출전은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교체 명단에 있었다라는 점과 그리고 가브리엘 선수가 없는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홀딩 선수가 수비적으로 잘 해나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정배 그대로 브라이튼의 패 쪽으로 아스날이 또 연승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번 경기입니다. 벌리 대 셰필드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벌리는 맥닐 그리고 비데라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있고요. 셰필드 같은 경우에 베르게 그리고 룬스트럼, 맥버니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벌리가 우세해 보여요. 우세해 보이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렸죠. 근데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조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셰필드가 지금 뭐 어쨌든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결장하는 선수들이 베르게나 룬스트럼이나 맥버니 이런 선수들이 다 주전급의 선수들이고 특히나 룬스트럼 중원에서 룬스트럼이나 아니면 전방에서 맥버니 선수가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선수들이 결장 예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때문인지 벌리가 정배를 받았고 투표율도 몰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벌리가 뭐 최근에 패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 경기 패배를 했는데 벌리가 보여주는 이런 공간에 대한 불안함, 굉장히 리즈 상대로도 뒷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줬었고요. 그리고 셰필드가 분명히 이 경기를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일단은 또 패배하지 않는 것을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셰필드가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벌리가 과연 지금의 공격력으로 세트피스나 이제 크로스에 의존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잘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좀 투픽으로 안전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리의 승무 투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이 벌리나 셰필드나 특히나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박싱데이에서 일단은 좀 이겨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승패 방향도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저는 벌리가 그래도 경기력에서는 셰필드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와 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팀의 맞대결은 최근 10경기 동안에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베스테르고르 그리고 잉스, 레드먼드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시아키, 안토니오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두 팀 다 최근에 승리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다라는 이런 전적 그리고 두 팀의 스타일 자체도 어쨌든 이 경기는 좀 무승부가 좀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 투픽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우스햄튼이 최근에 보여주는 이런 불안한 경기력, 잉스 선수가 없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있고 뭐 지난 경기에서 두 골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그게 다 골 취소였긴 하지만 어쨌든 사우스햄튼의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 않고 웨스트햄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의 승과 이제 전적 때문에 웨스트햄의 승까지 가져가서 승패 투픽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우스햄튼의 승패 투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웨스트 브롬위치 대 리즈의 경기고요. 국내 배당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 브롬위치 같은 경우는 리버모어 그리고 타우젠드 그리고 바틀리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리즈 같은 경우에는 코우, 쿠퍼 그리고 요렌테 뭐 이런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리즈가 굉장히 좀 아쉬운 게 결정력이 벤포전 선수가 물론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주고는 있지만 가끔씩 이제 쉬운 찬스들을 좀 놓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벤포드의 좀 득점이 너무 좀 의존이 많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뭐 상대가 웨스트 브롬위치이기 때문에 웨스트 브롬위치가 물론 리버풀 상대로 비기긴 했지만
정말 힘겹게 좀 비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피스에서 득점을 했었고 전반전 초반에 이제 실점을 하면서 좀 이 경기는 대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잘 막아내고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세트피스로 동점을 만들었었던 웨스트 브롬위치였죠. 반면 리즈 같은 경우에는 벌리가 그렇게 뒷공간을 많이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골밖에 득점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결정력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조금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리즈가 웨스트 브롬위치의 수비 정도라면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리즈의 결정력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까지 바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어서 단통이라면 저는 그래도 리즈의 승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브롬위치의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에이바르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 그리고 해외 둘 다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에이바르 상대로 최근 10경기를 봤었을 때 홈에서는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바르셀로나가 에이바르에게 패배를 하고 있진 않고요. 바르셀로나는 피케, 로베르토, 그리고 뭐 덴벨레, 메시, 파티가 일단은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올리베이라 그리고 코레아, 무토, 엘리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와 레알 마지막 경기 14번 엘체 대 레알 경기를 좀 묶어서 가고 싶긴 한데 일단 라리가가 뭐 정배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두 팀 다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한 팀은 부러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바르셀로나보다 레알이 조금 부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 그리고 메시나 이제 덴벨레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에이바르 상대로 전적이 너무나도 좋았다라는 점과 홈에서 최근에 연승을 에이바르 상대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또한 저는 바르셀로나가 좀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여주는 전방에서의 뭐 브레이스웨이트나 메시가 조금 없는 게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바르셀로나는 메시가 없는 게 더 지금 상황에서는 기동력적인 부분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맨유는 린데로프, 완비사카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카스트로, 히메네스, 덴동커 동일합니다. 지난 포르토 경기와 동일하게 이 세 명의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이 두 팀의 맞대결을 보면 맨유가 홈에서는 울버햄튼 상대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맨유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만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전방에서 이제 파비오 실바나 네투나 포덴세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런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히메네스가 없기 때문에 결정을 지어주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울버햄튼이고요. 저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맨유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맨유의 단통 승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경기력만 봤을 땐 맨유의 승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맨유 경기 그리고 토트넘 그리고 리버풀 경기가 이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이 세 경기 중에 한 경기는 부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정상적인 리그가 아니라 지금은 박싱데이이기 때문에 이런 체력적인 부담과 박싱데이에서는 이변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세 팀이 지난 주말에 세 팀 다 이제 비기면서 이변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 두 팀은 이길 것 같고 한 팀은 좀 비기거나 좀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박싱데이일지라도 세 팀 다 이길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투픽으로 맨유 경기를 가져가 봤고요. 이 세 팀 중에서는 한 팀이 부러진다면 리버풀은 상대가 뉴캐슬 이어서 저는 이길 것 같고 토트넘도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좋진 않지만 풀럼이 지금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풀럼 정도는 잡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팀이 이제 맨유여서 이 세 팀 중에 한 팀을 가져가야 된다면 저는 그래도 이 확률적으로 맨유의 이런 린데로프의 부상이나
완비사카의 공백. 그러면 뭐 티앙제브가 윙백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이 최근에 히메네스가 없는 부분에서는 아쉽긴 하지만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비오 실바가 유망주고 어린 선수지만 조금만 기회를 더 받으면 조금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에서 좀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맨유가 홈에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승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바이올리드의 경기고요. 이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마리 그리고 마데카날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바이올리드 같은 경우에 양코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이 경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 배당도 승과 무와 패가 거의 비슷해요. 승이 2.5배당, 무승부가 2.65배당, 패배가 2.6배당. 이 경기는 지우거나 그냥 단통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투표율이 무승부가 정배긴 하지만 지금 카디스가 지금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올리드의 이런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전방에서 뭐 가르디올라나 이런 개인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카디스가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바이올리드가 저는 뚫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디스의 역습이면 바이올리드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무 투픽이면 개인적으로 좀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이 경기에 투픽을 쓰기에는 투표율이 너무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고 바이올리드가 승리할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경기력 보고 카디스의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쪽, 해외 배당에선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최근 10경기에서 1무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두 팀의 경기 맞대결에서는 무승부가 적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레반테는 포스티코 그리고 캄파냐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베티스는 바르트라, 시드네이, 카르발료, 카날레스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상대 전적도 보시다시피 두 팀의 이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적다라는 모습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이 두 팀의 경기는 경기력적으로는 좀 무승부가 좀 적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레반테도 역습 스피드는 굉장히 좋은 팀이고 도깨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베티스도 공격력 자체는 좋습니다. 수비가 엉망이라 그렇지 수비가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주는 팀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선제골을 넣는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단통이라면 그래도 레반테보다는 저는 베티스가 조금 더 끌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베티스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투픽으로 승패 투픽으로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그라나다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와 패쪽,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라나다는 디아즈, 몬토로, 마치스, 비코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길라몬, 라치치, 가메이로 이강인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최근에 발렌시아 분위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이적 요청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다시피 발렌시아가 지금 순위도 14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굉장히 경기력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무승부를 연무를 하다가 지난 경기 이제 패배를 했었죠. 근데 저는 그라나다도 사실 지금 2연패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라나다 역시 좀 최근에 분위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도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왜냐면 한방을 보여주는 팀인데 그 한방 자체가 터지지 않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저는 발렌시아가 최근에 보여주는 역습이라면 그라나다가 수비적으로는 침투나 이제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이 경기는 발렌시아가 좀 역배를 받았고 투표율도 좀 발렌시아가 역배를 받았지만 저는 발렌시아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렌시아 사이드를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단통이라면 무승부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렌시아의 최근 이런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역습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라나다 상대로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발렌시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풀럼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승 쪽을 가리키고 있고 두 팀의 뭐 맞대결은 이제 최근에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로셀소 베일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플럼은 테테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4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맨유 쪽을 이변으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토트넘의 단통 승으로 가고요. 토트넘이 또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 골 넣고 좀 아쉬운 게 은돈벨레를 너무 좀 이른 타이밍에 바꿔줘서 이제 좀 지키지 않았나. 그리고 손흥민을 또 교체 아웃시키자마자 이제 바로 또 실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두 골 차에서 좀 지키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패턴 자체가 똑같아요. 선제골 넣고 그 한 골 지키다가 이제 뭐 지거나 비기거나 패턴이 너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플럼이라면 한 골 넣고 지키더라도 플럼이 뚫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트넘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우에스카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뭐 특별한 부상자는 없고요.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마페오 그리고 라미레즈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네, 우에스카는 최근에 라파미르 대신에 오카자키 선수를 최전방으로 이제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뭐 경기력 자체는 뭐 비슷해요. 꼴찌에 위치하고 있다시피 그냥 뭐 특별한 그런 특색이 없습니다. 그냥 역습에 좀 의존을 하는데 뭐 득점을 하지 못하니까 결정력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반면 셀타비고는 경기력이 저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여주는 이 연승을 하기도 했었고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나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없기 때문에 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나 선수가 나온다면 셀타비고의 이런 최근 경기력과 미나 선수의 이런 침투 그리고 아스파스가 보여주는 킥력들과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셀타비고가 저는 이 경기는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살짝 불안한 게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만약에 독식을 노리신다면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저는 셀타비고의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네, 일단 뉴캐슬은 막시맹 그리고 두브라브카 키퍼가 결장 예정이고요. 그리고 쉘비 선수가 이제 프레이저 이런 선수들이 일단 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마팁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고메즈, 반다이크, 조타 결장 예정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리버풀이 결장 예정자가 많지만 지금 뉴캐슬이 보여주는 이런 수비에서의 이런 불안한 모습들과 최근의 경기력 그리고 최근에 보여주는 이런 득점력과 여기서 쉘비까지 없다면 저는 이 경기는 리버풀이 지난 경기 웨스트브로미치 상대로 비기긴 했지만 이번 경기도 비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경기 뉴캐슬의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엘체 대 레알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엘체는 뭐 특별한 부상자는 없고요. 레알 같은 경우에는 5연승을 하고 있고 호드리고 모드리치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호드리고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금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죠. 뭐 햄스트링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부상으로 이제 교체 아웃이 되면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모습이고요. 지금 최근에 레알이 샤흐타르전에서 패배를 해서 리그에선 지금 5연승을 하고 있고 그 뒤로 5연승을 하고 있고 챔스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 6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엘체가 생각보다는 이제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은근히 좀 잘 지키는 상대팀 입장에선 좀 답답한 경기를 펼치는 모습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도 이제 엘체 상대로 조금 고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레알이 이 호드리고 없으면 아센시오나 이제 비니시우스가 나와야 될 텐데 최근에 보여주는 이런 아센시오나 비니시우스의 이런 결정력과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호드리그가 없는 것은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바르셀로나가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좀 이변을 보고 레알 경기를 승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서는 이 바르셀로나가
상대 전적에서 너무나도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반면에 이 엘체와 레알은 상대 전적이 없고, 또 엘체가 좀 지켰을 때 레알이 지금 뭐 연승을 해나가는 타이밍에서 한 번쯤 끊길 타이밍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엘체의 무승부를 바라보곤 있지만 많이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시다면 무패를 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단통으로 가신다면 엘체의 패를 가는 게 맞지만 저는 조금 더 이변을 바라보고 엘체의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14경기를 공유를 최종픽과 독식픽을 공유를 드렸고요. 좌측이 최종픽이고 우측이 독식픽입니다. 최종픽에서는 32,000원을 가져갔고 독식픽에서는 2,000원을 가져갔습니다. 최종픽에서는 조금 정배 빈도가 이번에 좀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왜냐면 라리가에서 좀 쉬고 왔기 때문에 좀 강팀들이 경기력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이 정배 쪽 빈도가 좀 높게 이번 회차는 특히나 더 정배 쪽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간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독식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간 픽입니다.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 최종 픽에서는 세비야의 승무 가져가 봤고요. 2번 브라이튼의 패배, 3번 벌리의 승무, 4번 사우스햄튼의 승패, 5번 웨스트 브로미치의 패배, 6번 바르셀로나의 승, 7번 맨유의 승무, 8번 카디스의 승, 9번 레반테의 승패, 10번 그라나다의 무승부, 11번 토트넘의 승, 12번 셀타비고 승, 13번 뉴캐슬의 패배, 14번 엘체의 단독 무승부 이렇게 가져가 봤고요. 우측에 있는 독시픽 같은 경우에는 1번은 세비야의 승과 무 중에서 무승부를 선택을 했고요. 2번 경기는 브라이튼의 패배로 동일하게 가져가 봤습니다. 3번은 벌리의 패배로 사실 벌리가 이 경기는 좀 우세해 보이는데 이 박싱데이라는 점에 있어서 한 번쯤 이런 타이밍에서 완전한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셰필드가 승리하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가져가 봤고요. 벌리의 패로 가져가 봤습니다. 4번은 승과 패 중에서 사우스햄튼의 패로 상대 전적 보고 가져가 봤고요. 5번은 웨스트 브로미치의 무패로 말씀드렸다시피 리즈의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6번은 바르셀로나의 승, 7번은 맨유의 무승부, 8번은 최종픽에서는 카디스의 승을 가져가 봤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무승부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 독시픽에서는 무승부를 가져가 봤습니다. 9번은 레반테의 패, 10번은 그라나다의 패배. 이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뭔가 이거 발렌시아가 지금 그라나다의 경기력도 너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렌시아 쪽 사이드를 보고 한번 가져가 봤고요. 그라나다의 패를 가져가 봤습니다. 11번 토트넘의 승, 12번 셀타비고 승, 13번 뉴캐슬의 패배, 14번 엘체의 무승부 이렇게 가져가 봤습니다. 원래는 내일 이제 주말에 있는 59회차 EPL 초안픽을 공유를 드려야 하는데 아직 일정이 뜨지 않았습니다. 주말 경기들이. 그래서 일정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이 나오면 내일 정상적으로 EPL 초안픽을 올리고,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정이 나오는 대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